자, 숙제 정석부터 질문하시죠. 오. 11. 9. 14. 11번 아니에요. 팔. 네. 야, 8번 숙제 아니잖아. 영준아, 나 이거 어떻게 해줘? 관심 가져줘? 애기처럼 하나하나 케어해줘? 뭐 얼마나 해줘야 돼? 어? 또? 더 없으세요? 더 없으시면 5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5번 4,4를 지나는 직선이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선분 AP의 길이는 선분 PQ의 길이와 같을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원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고치시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1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은 얼마야? 2짜리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프로.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짜리니까 X축, Y축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4,4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 4,4 하시면 이제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얘를 지나는 직선이 1이랑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A예요. 그러면 이제 PQ에서 만나는데. 근데 AP의 길이랑 PQ의 길이랑 똑같대요. 그죠? P가 여기 있어야 되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맞아. 그때 뭘 구하라 그랬어? 뭐 구하라냐?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 왜 내렸어? 사진관 왜 갔어? 여권 사진? 어디 가게? 1번이. 좋겠다. 어떻게 하죠? AP의 길이랑 PQ의 길이랑 똑같답니다. 그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 현태 어떻게 해?
번지 알아? 45번이 모르겠어요. 고민을 하고 말해줄래? 너 숙제했잖아. 작년에 진짜 놀랍게도 수업은 안 하겠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PQ의 길이가 똑같을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래. 어떻게 하나?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4,4를 지나는 직선이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는데 AP의 길이랑 PQ의 길이랑 똑같을 때 구하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규빈아 어떻게 해? 왜 몰라? 어떻게 해? 하연아 어떻게 해? 경민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 말해줘. 괜찮아. 정답이 맞았으면 맞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얼마인데? 띵디디띵띵. 누구야? 왜? 누군데? 그래, 그 또? PQ 직선이랑 중심. 요렇게. 뭐시라고? 이거를 K라고 뒀어? 이걸 구했어? 얼만데? 루트 34 마이너스 K제곱? 반지를 이용하고 여기다 직선하게 이렇게? 그래서 반지를 이용해가지고 두기 구하고 그리고 각각 K 구하고. 좋은 방법이죠? A에서 중심까지 그으면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루트 34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PQ, A를 지나면서 PQ를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를 K라고 두시면 A부터 여기 만나는 점까지 수선의 발까지가 루트 34-K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 써먹은 게 뭐냐면 반지름이 2다를 안 써먹었는데 이걸 어디 끼워 넣을 수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죠. 이만큼의 길이가 2가 나오시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만큼의 길이는 3분의 1 루트 34-K 제곱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 삼각형에다가 피타고라스 하시면 정답 나오겠지. 이해돼?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다음에 9번. 자, 9번. 직선 y는 2x 플러스 k와 원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직선이랑 원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따져보시려면 뭐 하셔야 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원의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셔야 돼요? 반지름이 더 커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될 거 아니야? 자, 얘는 원의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시면 2x-y 플러스 k는 0이고요. 원의 중심이 0,0이다. 그러면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면 2예요. 그러면 요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절대값 k가 2루트 5보다 작으니까 k의 범위가 어떻게 되시면 돼?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고 2루트 5보다 작다 나오시면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또 뭐 구하래? PQ의 길이가 2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런 거예요. 원이 있고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을 P, 한 점을 Q라고 하는데 얘가 얼마? 2래요. 2. 그지?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이제 0,0이에요. 반지름이 2일 거고. 맞아?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수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반띵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여기가 1이니까 이게 얼마여야 돼? 루트 3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0,0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 나오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즉 얘는 루트 3. 그러면 절대값 k가 루트 15가 나오니까 k가 뭐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나오시면 되는 거죠? 됐어? 자, 3-14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쪽 원에서 다른 원을 k배를 해서 빼시면 되죠? 맞아. 그래서 이제 K값을 조절을 하시면 다양한 원들이 나올 텐데 보통은 우리가 K값을 마음대로 정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주냐면 요 연립방정식 가감법에 해를 하나 던져준다 그랬어. 그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던져준 게 뭐냐면 X축에 접한대요. 그게 힌트잖아. 그지? X축에 접하면 Y좌표 몇을 지나? 0을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 수많은 해 중에 하나가 y는 0이 나올 수 있다 요 말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럼 y에다 0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의미를 잘 생각해. y에다 0을 집어넣었어. 그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y에다 0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뭐가 있었어? 뭐 있었어? x절편을 구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x절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x절편이 몇 개여야 돼? 두 대 맞는다고? 한 개여야 되죠? x축에 접하니까 x절편이 한 개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 그지? 얘를 다시 전개를 해가지고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럼 얘가 x축에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얼마? 0이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판별식을 구한다. 자, b제곱 4분의 d 쓰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a c 요렇게 얘가 0이 나오는 걸 k 값을 찾으시면 정답이 딱 뽑히는 거겠지. 이해됐어? 더 안 해도 되죠? 다음 절대 등급. 십일 번 13번. 너 했어? 숙제 안 한 거 아니야? 정석 안 했다 그랬지? 스텝 3는 어땠어? 풀었어? 반타작 했어? 근데 풀이 보니까 좀 알겠어? 풀이 보고 다시 한번 꼭 스스로 한번 풀어봐. 알겠지? 왜냐면 어디선가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너무 좋지. 그죠? 지금 뭐? 9번? 하연아, 질문이라서 질문하는 거지? (11번) 11번? 현태야, 말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라니까? 주변을 둘러봐. 이미 질문이 나왔으니까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너 진짜 생각 없이 살면 10년 뒤에 감옥 가 있는다니까? 누누이 말하잖아. 진짜 감옥을 간다니까. 내가 예상하기론 하연이랑 현태랑 둘이 같이 잘못을 해. 근데 하연이는 생각이 있으니까 빠져나가긴 빠져나가. 감옥은 안 가. 근데 너는 생각이 없어서 감옥을 간다니까? 알겠어? 현태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알겠지? 또 질문 있나요? 뭐래? 25번까지 혹시 체크했어요. 다 나왔어? 그럼 3개만 하면 돼요? 9번부터 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과 반원으로 이루어진 모양의 그림이 있대요. 이 모양의 직선 y는 a, x-1의 교점이 5개일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저렇게 생긴 모양이랑 직선이랑 교점이 5개다. 직선의 특징이 뭐가 있어? 직선 봤을 때 특징이 뭐야? 뭐? 얼만데? 그러니까 1,0을 무조건 지나는데 1,0이 어디냐면 이 오른쪽 반원의 중심이 1,0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교점이 5개이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태국마크 어떻게 생겨야 돼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돼. 그지? 그래야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 5개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의 범위가 어떻게 돼?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어? 뭐라고? 6개 아니냐고? 6개 아니냐 그랬지? 눈이 있으면 세라. 뭘 보는 거야? 어디부터? 이렇게 될 때보다 내려와 있으면 되지. 그러면 점 5개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5개에서 만나? 여기에 접할 때까지. 이해돼? 여기에 접하는 순간 몇 개에서 만나? 하나, 둘, 셋, 4개에서 만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선이 X축일 때랑 접할 때 사이를 움직이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 뭐만 구하시면 돼? 접할 때만 구하면 돼. 맞아? 접할 때 구해보시려면 왼쪽에 있는 반원을 완성을 시키신 다음에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은 얼마야? 1이잖아.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이것도 필요 없죠. 그죠?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0이면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랑 그 다음에 얘 전개하시면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는 0 이라는 직선이 접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됐어? 얘랑 반지름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을 때를 구하시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2a는 반지름이 1이죠.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고요. 제곱하시면 4a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a제곱은 3분의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는 플러스 3분의 루트 3이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야? 플러스죠. 그래서 x축일 때랑 이 직선일 때 사이에 오시려면 기울기인 a 값이 양수여야 되고 3분의 루트 3보다 작아야 된다. 됐어? (11번) 점 P, A, B가 원 위를 움직이고 있을 때 A-4분의 B-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랍니다. 그죠? 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야? 3? 이렇게 됐어.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서 반지름이 루트 3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엔 구하라고 하는 게 a-4분의 b-3이잖아. 그지? 보통 이런 식의 모양을 나오면 이게 뭐야? 기울기죠? 뭐의 기울기냐면 a, b랑 4,3의 기울기야. 이해돼? 근데 a, b라는 점은 어디 있냐면 P,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즉 원 위에 있는 점이랑 4,3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곱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돼? 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있죠?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3은 어디 있을 거냐면 대충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4,3이랑 원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야? 즉 하나인데 접했을 이렇게? 맞죠? 이게 원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4,3까지 기울기를 구했을 때 최대가 될 때고요. 그죠? 최소가 될 때는 언제? 최소가 될 때는 원 위에서 접할 때죠. 이렇게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돼. 4,3을 지나면서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에 접하는 직선만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돼? 이해돼? 그럼 직선을 구하시려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한데 지나는 한 점은 4,3으로 고정이 됐고요. 모르는 게 뭐야? 뭐 몰라? 뭐 몰라? 직선을 구할 건데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해. 한 점은 알아. 뭐 몰라? 기울기를 모르죠? 그래서 기울기를 m, 미지수 m으로 두고 식을 세우시면 기울기에 x-x 좌표 플러스 y 좌표죠? 이거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푸시면 mx-y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이고요. 뭘 구할 거냐면 중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거다. 구하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 마이너스 4m 플러스 3 됐어? 얘랑 뭐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루트 3이랑 똑같으시면 돼요. 됐죠? 맞아? 요거 정리하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5m 플러스 5 양변에 분모 곱해주시면 루트 3 m제곱 플러스 3이다. 됐어? 이제 양변 제곱해가지고 m값 두 개 구하면 그게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겠지? 됐죠? 자, 13번.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에 모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일 때 a제곱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2차 함수에도 접하고 원에도 접한대요. 이해돼? 그럼 조건만 두 번 쓰시면 될 거 아니야. 직선이 2차 함수에 접해. 그지? 그럼 뭐해? 뭐? 빼는 걸 왜 빼는 거야? Y 똑같은 걸로 불러. 그러니까 뭐 하는 과정에서 빼는 거냐고. 교점은 연립이죠, 연립. 연립을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연립을 하시면 두 식이 전부 다 y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x제곱은 ax 플러스 b이다 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정리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는 조건이 뭐여야 돼? 접하고 있으니까 교점이 몇 개? 한 개니까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이 나오시면 되죠. 판별식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요게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조건을 쓴 거고요. 영준아,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했어? 아무 생각 안 했어? 그 다음에 원이랑도 접하고 있다며, 그지? 그러면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고쳐서 원의 중심인 0,-1까지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얘가 반지름 1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절대값 1 플러스 b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1이다. 되셨나? 근데 이제 여기서 a제곱 더하기 8은 0이라며. 그러면 a제곱은 마이너스 8b잖아. 그지?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8b 집어넣으시면 b에 대한 방정식이 세워졌잖아. 그지? 이거 푸시면 되죠? b제곱 플러스 10b는 0이다.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게 0 또는 마이너스 10이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b는 음수라 그랬으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 나오시면 되고요. 그죠? a제곱은 그러면 얼마야? 80이네? 됐어? 그럼 80 빼기 10 하니까 70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뭐? 뭐라고? 잘 그렸다고? 너가? 그림 그리고 있었어? 그냥 해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아휴. 숙제 풀이 끝났고요. 그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필기할 준비들 하시고요. 자, 오늘 진도 나갈 때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행 이동, 하나는 대칭 이동. 맞아. 뭐 어려운 단계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게 뭐냐면 평행 이동인데, 평행 이동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점을 평행 이동시킬 때, 점을 평행 이동을 시킬 때 원래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이동시킬 거고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시키면 뭐가 돼?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잖아. 맞지? 맞아. 근데 이제 얘를 어디로 들어가면? 도형으로 들어가면 다르다 이거지. 아이고. 자, 도형의 방정식은 보통 문자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fx, y라고 사용을 합니다. 알겠어? 요거 뜻이 뭐야? 이름이 f인 다항식인데 문자로는 x랑 y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 도형의 방정식이 벌써 한 단원에서만 두 개를 배웠잖아. 그지? 직선의 방정식 배웠고 원의 방정식 배웠고. 이해되시죠? 그 직선의 방정식이나 도형의 방정식을 이 안에 함축시켜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표현하는 의미 자체가 그래. 알겠지? 그래서 방정식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는형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도형의 방정식을 갖다가 x축으로 a만큼 보내고 y축으로 b만큼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 생겨?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형의 방정식을 직선이나 원 혹은 2차 함수, 우리가 배운 도형이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얘네를 전체적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시면 되고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현태야? -a를 하는 게 아니고 x 대신에 x-a를 넣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어? f x-a, y-b는 0이다. 알겠어? 알겠어? 점은 그냥 하던 대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가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를 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도형의 방정식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 아시겠나? 알겠어? 요게 평행이동이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대칭이동이죠. 대칭이동. 크게 보시면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X축 대칭. X축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X, Y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 대칭하면 무슨 일이 생겨?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 얘는 또 대신 넣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게 아니야? 알겠어? Y의 부호만 바꾸면 돼. 대신에 넣는 게 아니고. 알겠어, 현태야?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Y축 대칭이 있죠? Y축 대칭 하시면 X, Y에 무슨 일이 생겨? X의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하면 X, Y라는 점에 무슨 일이 생겨?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 알겠어? 요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대칭 이동이고요. 대칭 이동은 편한 게 뭐냐면 점이나 아니면 도형이나 방법이 동일합니다. 점을 대칭 이동시킬 때에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부호를 바꾸시면 되고. 알겠어? 점은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반대였는데 대칭 이동은 방법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y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써먹을 수 있게. 아시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공통수학 2 단계에 와서는 대칭 이동을 여러 가지를 더 배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은 x, y가 어떻게 변해? x, y의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그죠? 요게 y는 x 대칭. 맞아. 또 무슨 대칭 있어? 또 무슨 대칭 있을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x, y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될까요? 구해보세요 한번. 대충 몇 개 점을 찍어가지고 어디쯤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규칙이 뭔가. 규칙만 알아내시면 되잖아. 그지? 외워서 평생 써먹으시면 되니까. 출석은 다 했냐? 안 한 사람?
봐봐. 사람은 못 고쳐 쓴다니까. 현태야, 못 고쳐 쓴다니까. 찍었는데. 넌 정규반에 찍었잖아. 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냐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근데 둘 다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문자가 뭐라 가냐면 블랙반 출석 완료 이렇게 간다고. 난 찍긴 했었는데. 노력이라도 가상. 어떻게 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규칙이 뭡니까? x, y가 어디로 가시면 돼? 순서 바꾸고 순서 바꾸고 x 좌표 자리 마이너스 자리. x만? y는? 한다. 왜? 아 잘못했다. y 좌표 자리에 마이너스 자리. 그럼 x는? x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 이렇게 생겼지, 그지? 자, 여기에 1,3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는 건 직선까지 수직으로 가서 왔던 거리만큼 그대로 가서 점을 다시 찍는다라는 거잖아, 그지? 맞아? 야, 그럼 이거 눈으로 봤을 때 몇 컴마 몇인 것 같아? 1, 마이너스 3. 저게 1, 3인 게 더 말이 안 돼. 이게 1,3인 게 말이 안 돼. 아, 3,1이라고 할게. 3,1. 여기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아, 그럼 규칙이 뭔데? 바꾸고 마이너스 준다. 여기에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얘도 이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찍어놨어. 얘는 몇 컴마 몇인 것 같아?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인 것 같아요. 그죠? 규칙이 뭐야? 규칙이 뭐예요? 자리를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시면 완성이다. 아시겠나요? 됐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앞에는 기본적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평행이동은 사실 점이랑 도형의 방정식이랑 풀이 방법 자체가 다른 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X축의 방향으로 왔다 갔다, Y축의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데, 다만 어디서 특별한 게 좀 생기냐면 대칭이동에서 특별한 게 생긴다. 뭐냐면 어떤 점을 갖다가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죠. 오케이? 어떤 점을 임의의 점, 원점 말고 다른 점에 대해서 대칭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원래 x, y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 y라는 점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요 x, y에서 a, y까지 가. 그러면 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 거리만큼 같은 방향으로 가서 점을 찍어내시면 되겠지. 요게 방법이에요. 그래프에서의 방법.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x', y'이라고 해보면 요 세 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 그거 말고 세 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요 x, y 대칭시키기 전의 점이랑 x', y' 대칭시키고 난 뒤의 점에
중점이 A, B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두 점의 중점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이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얘가 B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대칭시킨 점을 구한다라고 하시면 2a-x 대칭시킨 점을 구한다라고 하시면 x 프라임은 2a-x가 될 거고요. y 프라임은 2b-y가 되시면 되겠죠. 알겠어? 굳이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상황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시겠나? 자, 다음에는 뭐냐면 점을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겁니다.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알겠어?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얘를 헷갈리니까 m,n이라고 해보고요. 대칭을 어떻게 시켜? 직선까지 수직으로 가서 왔던 방향, 왔던 거리 그대로 가서 점을 다시 찍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그죠? 요게 점을 갖다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방법이고 그 점을 m',n''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 이거 알고 이거 알아. 이걸 구해야 돼. 알겠어? 이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어떻게 구해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어떻게 구해? 무슨 그림이야? 거리가 같다. 수직 이등분선의 그림이죠. 맞아. m,n이랑 m',n''을 지나는 직선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이해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알고 이거 알아? 이거 구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문제를 푸실 때 이걸 문자로 놓고 푸시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수직 이등분선은 써먹어야 되는 조건이 두 개라 그랬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수직. 맞아? 수직 조건 어떻게 써먹는 거야?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m,n이랑 m',n''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m-n' n-m'에다가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a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 하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써야 되는 게 뭐였어? 이등분 조건이니까 중점 써먹으시면 되죠. 맞아? m,n이랑 m',n''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을 거야? 직선 위에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 두 점의 중점 2분의 m 플러스 n', 2분의 n 플러스 n''을 어디다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죠. 알겠어? 구해야 되는 문자 두 개, 식 두 줄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하시면 돼? 연립해서 해결하시면 돼. 맞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는 어떤 직선을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있는 점을 이번에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직선의 한 점을 먼저 대칭 이동하고 평행하게 목이 메어? 너무 기뻐서?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 대칭 이동의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직선 위에 아무거나 두 점을 잡을 수 있죠?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으면 직선 위에 아무거나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두 점을 전부 다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세로 찍으신 다음에
다시 거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해결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알아낸 게 뭐냐면 원래 있던 직선이랑 점에 대해서 대칭된 직선은 무조건 평행하다 이거야. 평행하면 조건이 뭐예요? 둘의 기울기가 서로 똑같지, 그지? 맞아. 그러면 점을 두 개씩 대칭해서 다시 기울기를 구하지 않아도 기울기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한 점만 대칭을 시켜서 알아낸 다음에, 그죠? 어떤 방법으로 알아내? 저기 점을 임의의 점에 대칭시키는 방법으로 알아내시면 되죠, 그죠? 원래 직선 위에 있던 한 점만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구해진 기울기랑 이 점을 가지고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요거를 조금 표현을 해드리면 얘가 x, y, 얘가 a, b, 그 다음에 얘가 뭐 x', y'이라고 하고요. 원래 있던 직선이 y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었다 라고 했을 때 대칭 이동된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사용하시면 되죠.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포인트는 뭐냐면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한 점만 대칭시켜서 다시 구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 이거는 뭐야? 블랙박?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직선을 임의의 직선, 직선을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라는 겁니다. 직선은 직선에 어떻게 대칭시켜? 원래 이렇게 있던 직선을 요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리가 뭐냐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시 이 대칭 시킬 요 기준이 되는 직선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을 시켜서 다시 이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랜덤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두 점을 잡으셔가지고 똑같이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리시면 완성이에요. 알겠어? 요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제 이게 복잡하다 이거지. 그죠? 왜냐하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죠? 기울기도 다시 구하셔야 되고 연립방정식도 푸셔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직선의 방정식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의 직선들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고? 어떤 위치 관계에 놓여 있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그죠? 얘도 연장을 해보시면 어딘가 만나는 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점은 대칭 이동을 시켜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일단 연립방정식으로 이거 먼저 구하는 거야. 그죠? 이해돼? 그리고 나서 한 점만 대칭 이동시켜서 다시 그리면 완성이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 교점을 구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한 점을 대칭 이동을 시켜서 세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 다시 구하시면 돼요. 알겠어? 요게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다. 아시겠나요? 근데 직선을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건 사실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니고 보통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풀라고 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기하적으로 푸시면 된다. 아시겠나? 기하적으로라는 게 무슨 말이야? 닮음이나 아니면 합동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직선을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최대한 뒤로 밀어 놓으셔야 돼요. 알겠어?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방법으로 남겨두셔야 된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원을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할 거야. 원은 본체가 뭐야? 중심과 반지름 두 개가 본체예요. 그죠? 원은 본체가 두 개야. 중심이랑 반지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맞아? 원의 본체는 중심과 반지름인데 생각을 했을 때 원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했을 때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냅두면 되겠지. 그지? 뭐만 변해? 중심만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실 때는 뭐만 하면 돼? 중심만 이동을 시키시면 된다. 여기까지 알겠어? 요렇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항상 정석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차 함수라든지 요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이 먼저인지 아니면 대칭이동이 먼저인지를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야? 뭐? 둘 다 해야 될 때 뭘 먼저? 식을 딱 보니까 둘 다 한 것 같아. 그죠? 뭐 x 대신에 x-a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 대신 x를 부호도 바꿨어. 그러면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한 거잖아. 그지? 뭐가 먼저인 것 같아? 대칭이동. 대칭이동이요? 왜 대칭이 먼저야?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어? 왜? 그냥 네 마음이야?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중에 뭐가 먼저야? 풀다 보면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나올 거야. 그죠? 식이 어지럽게 나와 있는 경우에 얘를 평행이동을 먼저 시킨 것인가 대칭이동을 먼저 시킨 것인가가 매우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어떡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굉장히 좋은 말이네. 그지? 그럼 모든 문제를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푸세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뭘 끄덕여. 뭐가 먼저야? 여기에 이제 x, y라는 점이 있어. 얘를 뭐 어떻게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시켜가지고 점을 다시 찍었는데 식을 알고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야. 그죠? 그러면 이거 식의 형태를 딱 봤을 때 얘는 평행이동도 한 거고 대칭이동도 한 거잖아. 그죠? 맞아? 그러면 뭐가 먼저야? 대칭이동. 대칭이동이야? 뭐가 먼저든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알겠어? 뭘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 알겠어? 자, 첫 번째로 만약에 평행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대칭이동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대칭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평행이동을 먼저 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갔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만큼 갔어? 맞나? A만큼. a만큼 갔어?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갔어? 네. 아, 이 현태 어떡하지? 얘를 조금 더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얘를 x 앞에 있는 부호로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묶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나중에 대칭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만큼 가야 돼?
평행이동을 먼저 했어.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갔다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a만큼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어? y축으로는 얼만큼 갔어? 플러스 b만큼 갔어. 알겠어?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뭘 한 거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겠지. 왜? xy의 부호가 둘 다 바뀌었으니까. 그지? 근데 얘를 만약에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나중에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경우에는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대칭이동 했으니까 뭘 먼저 했겠어? 원점 대칭을 했겠지. 그치? 맞아?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을 알아보려고 하시면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갔어? 얘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갔어. 다르죠?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평행이동을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가서 대칭을 시킨 건데 대칭이동을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칭이동 시켜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간 거야. 다르잖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 a였고 얘는 a고 얘는 b고 마이너스 b잖아. 왜 그래? 왜 그런 걸까? 평행 먼저 하면 대칭을 나중에 하면 괄호를 쳐야 되는데 그건 반대예요. 두 번째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요렇게 해석을 했을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알겠어? 평행이동을 먼저 하면 x 마이너스 a, y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할 거니까 x,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첫 번째가 얘가 맞는 거고 대칭 이동을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출발할 거 아니야. 그지? 그 점 자체를 갖다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간 거니까 요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하든 상관은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이 x나 y 앞에 있는 개수로 묶어내실 거면 첫 번째 방법, 평행이동을 먼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 묶어내실 거면 대칭이동을 먼저 시키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골라서 생각하시면 된다. 필기하세요. 문제 풀겠습니다. 자, 80쪽 4다이 4번 기본적인 거 건너뛰고 연습할 것만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왜? 아, 맨 뒤에? 왠지 비접 어. 커피가 여기 나갔을 때걸 콘테나 빼서 안 합쳐야 자, 다사이 4번. 두점 A 1,6이랑 B 7,0과 직선 y, x 플러스 y는 3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길이의 최소값과 이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좌표 평면 위에 자 1,6이 있고요. 7,0이 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애는 뭐냐?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됐어?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위에 P라는 점이 있는 거고
선분 AP의 길이랑 선분 BP의 길이를 더했을 때 최소가 돼야 된대. 그죠? 뭐 맨날 했던 문제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둘 중에 한 점을 갖다가 어떤 움직이는 점이 있는 축에 대해서 X축이든 Y축이든 아니면 직선이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나? 맞아? 그러면 둘 중에 뭘 대칭시켜봐? B를 갖다가 대칭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7,0을 갖다가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지? 그럼 어디가 돼? 구하셔야겠죠. 그죠? 7,0을 갖다가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얘를 B'이라고 하고요. 좌표를 X', Y'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점을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는 써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중점. 그죠? 그러면 7,0이랑 X', Y' 사이의 기울기는 얘분의 Y'. 얘가 얼마면 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나오면 되는 거겠지. 그지? 누구 입에서 마이까지 나왔는데 혹시 누굴까? 그냥 1이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Y'은 X' 마이너스 7이다 라는 식을 하나를 얻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으로 써야 되는 게 중점. 7,0이랑 X', Y'의 중점 2분의 X' 플러스 7, 2분의 Y'을 어디다 대입해? 요 직선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대입하시면 2분의 X' 플러스 7 더하기 2분의 Y'은 3이고요. 양변에 2씩 곱해주시면 X' 플러스 7 더하기 Y'은 6이다. 됐어? 이것도 이제 손쉽게 쓰기 위해서 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Y'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뭐 하시면 돼? 얘랑 연립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둘 다 Y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X'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2X'은 6이니까 X'은 3이다. Y'은 얼마야? 마이너스 4네. 맞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맞아. 그러면 왜 얘를 대칭시켰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왜 대칭시켰어? 왜 대칭시켜? P부터 B까지의 거리랑 P부터 B'까지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대칭을 시킨 건데 왜 무조건 똑같냐면 수직 2등분선이 됐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인 거야? 2등변 삼각형이지. 그지? 이해되시나요? 대칭시키는 방법 자체가 2등변 삼각형의 밑변이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라는 거죠. 얘네 둘이. 아시겠어? 그래서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가 최소가 될 때가 그러면 언제야? 얘부터 대칭시킨 점까지 한 선분이 될 때가 최소겠죠. 이해돼? 그러면 얘 길이 구하시면 되지. 1,6부터 3, 마이너스 4까지 거리 구하시면 그게 최소값인 거고요. 그죠? 점은 어떻게 찾아?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한 번 더 연립하시면 되겠네. 됐어? 끝까지 안 해드려도 되죠? 자, 다음에 4-5번. 자, 직선 x-y-2는 0에 대하여 x 플러스 2y 마이너스 하는 0과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죠? 뭘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하는 0이라는 직선을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돼?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그러면 한 직선을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방법은 일단 교점을 찾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둘이 연립을 하셔야 돼요. 얘랑 이렇게 연립을 하시고 그러면 3분의 8. 어? x는 3분의 8이야? y는 얼마야?
맞긴 하냐? 맞아. 모르겠어요. 3분의 8을 어떻게 3분의 8이긴 해. y는 얼마야? 네. 3분의 2죠? 알겠어?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이 3분의 8, 3분의 2다 라는 얘기고요. 그죠? 하나 더 해봐야 되는 건 뭐야?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 점을 찾아서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지? 요 점은 어떻게 찾아? 수직 이등분선으로 찾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수직이다랑 중점이다랑. 어렵지 않죠? 이해돼? 이해돼? 네. 그럼 정석에 너무 쉬운 문제만 나와 있어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 자, 숙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82쪽 4-2번 4-2번 4-3번 4-4번 4-6번 4-9번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잘 봐. 원래 목요일에 특강을 오시면 금, 토, 일, 월이 숙제예요. 그죠? 근데 월요일이 학원 쉬는 날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특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목, 금, 토, 일 숙제를 낸다. 아니면 뭐? 자세히 이해를 댓글이네. 진짜로. 자, 다시 그냥 원래 내던 대로 금, 토, 일, 월 숙제를 낸다. 아니면 금, 토, 일만 내고 월요일 쉰 다음에 다시 금요일 날 숙제를 낸다. 금, 토, 일, 월, 금, 토, 일, 금. 금토 1하고 그 다음 왜? 왜? 아, 원래 월요일 숙제가 없구나. 아. 그럼 그냥 금, 토, 일 내면 되겠네? 맞죠? 월요일에는 학원을 다시 와야 되니까 원래 숙제가 없었잖아. 그지? 금, 토, 일. 그러면 이번 주 금, 토, 일, 다음 주 금, 토, 일. 어차피 다음 주에 월목을 다 쉬어요. 그죠? 월화 수목을 쉬기 때문에 이번 주 금, 토, 일 할 건지 다음 주 금, 토, 일 할 건지 다음 주는 그냥 미루는 게 좋은 거지. 그래야죠. 그리고 살짝 까먹은 척 한 다음에 아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할 거잖아. 그래야지 컷라인이 넉넉하잖아요. 커트라인이 넉넉해? 네가 넉넉하다고 빨리 하는 건 아니잖아. 실대로 내친다. 너는 사실 내일까지 내주면 내일까지 할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 나는 이번 주 금토일이 좋다 손. 네. 나는 다음 주 금토일이 좋다 손. 자, 그럼 다음 주 금토일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오늘은 스텝 3, 그 C 스텝 숙제가 없어서 안 주는 거야. 알겠지? 어? 잘 가, 잘 가. 왜 안 해요? 어디 가는데? 뭐야?